일로 오시고. 네. 일로 조금 더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동하신다. 이쪽으로. 저 자리 준비돼. 이동하신다. 이동하신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또는 국회 이전을 공약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19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가 획계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19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0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가 또다시 획계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 발전을 꿈꾸는 550만 충청인의 염원이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경고 등이 켜진 대한민국의 지역과 구름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도축인 국회와 정부가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행정비율 해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특위는 타당성 연구가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61.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85.8%가 찬성하고 계십니다. 국회 사무처 연구 용역이 2019년 8월에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세종의사당 건립 최저안이 도출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건립계획 확정과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입니다. 예산 수립 원칙 등을 지적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며 건립에 앞장설 것을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함진규 의원님이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한 국회 공론화, 법적 절차 선행 및 합의가적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인사 발언으로 황교안 대표는 필요하다면 일부러 옮기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게 맞다. 정진석 의원, 국회 운영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충청권 의원들은 국회 이전 반대한 적이 없다. 홍명표 의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수도 세종이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필요하다. 우리 당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19년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1차, 2차 회의를 통해서 주요 합의 사항을 도출해냈고요. 여야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만큼 운영에서 관련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 방안입니다. 5개의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임위 이전 여부에 따라 크게 A안, B안으로 구분됩니다. 업무 효율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10개의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예결위, 예정처, 입주처 등이 이전하는 B1안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업무 비효율 비용, 국회와
행정부처의 출정비, 시간 비용은 약 129억 원이나 됩니다. 비일 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에 건립된다면 관련 비용이 45억 원으로 감소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입지로 입지 상징성, 접근성, 정부 청사의 연계 측면, 환경적 쾌적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B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B부지는 인접한 도로가 많아 청사 방호 및 보안이 철저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후 입법타운 조성 시 A부지는 국회타운, B부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종사자 정착 방안으로 주택 특별 공급, 국회타운, 게스트하우스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 여건 지원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전 지원, 자녀 전입학 지원, 이사 비용과 지방 이전 수당 등 공공분야 종사자 배우자 우선 정보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미래통합회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출마를 하신 김종필 후보와 김종록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가 여러 가지로 해도 이번 4.15 이 총선에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이 참 정보청사가 와 있는 세종시의 거의 주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면해 가지고서 어떠한 우리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정치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서 바이러스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겪어보니까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다. 전쟁을 할 적에는 적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만 무실일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디다 뭐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참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는 의료제도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국민이 협조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쓸데없이 정부가 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이런 등지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번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역 대책을 갖다 보다 더 강화해서 바이러스의 더 이상의 번창을 막도록 저는 정부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문제가 닥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가 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경제가 정지 상태랑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산도 할 수 없고 소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경제정책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를 아무리 내려줘 봐야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생산적입니다. 또 나아가서 소비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주체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경기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 상황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제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들에게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주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저 막연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0% 국민에게 뭐 1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이 그 자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도 얘기도 없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한번 100만 원 준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생계는 뭘로 지탱을 할 거냐. 그래서 너무나 지금 정부가 안이하고 또 무능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계선상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결국 가서 이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가 지금 휘저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이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이 경제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코로나 사태를 늦게 맞이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소위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라의 경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날로 이 정부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자세로도 운영하다가는 정부 존립의 위험에 처했다고 금방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지속으로 지금과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을 갖다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새롭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역설하기를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이 후보신 이곳 세종시의 이 김영로 후보가 꼭 당선이 돼서 참 국회에 와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세종시 유권자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제 김병준 후보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 세종시를 만들 때에 그 설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세종시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4년 전 20대 총선 때 그때는 제가 민주당을 선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이해찬 씨를 공천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어디 우리 김병준 전 청와대 실장을 갖다가 한번 후보자로 모셔볼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만 여기에 세종시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김병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준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이 세종시가 당면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김중로 여기 후보님은 군 출신으로 안보 문제 그 밖에 많은 지식을 갖다가 겸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참 제대로 얘기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여기가 하여튼 이 세종시가 특수시에다가 여기에 엄청난 수준 높은 유권자들이 사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후보자로서 우리 김병준 후보와 김중로 후보를 갖다가 여기다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잘 참작하시면은 이 세종시를 대변한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아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김병준 후보와 김중로 후보를 꼭 당선해서 서울에 와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공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